자,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말 그대로 너희들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2차 방정식이었다면 그거보다 차수가 높은 녀석들, 그런 녀석을 우리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지. 자, 2차 방정식이랑 연결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차 방정식 그리고 고차 방정식은 굉장히 유사한 관련이 있는데, 일단 2차 방정식에서 해를 직접 구해보시오. 지금 쟤처럼 2차 방정식을 풀어라, 푸시오. 맞지? 그런 형태의 문제가 주어져 있었다. 만약에 풀어야 된다면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어 너희들? 공식. 그렇지. 뭔 공식? 인수분해 공식, 멜방 공식 막 이러면서, 그렇지? 합차 공식. 아무튼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했어. 그 다음 만약에 인수분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렇지, 근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맞나요? 그리고 또 누구 있었지? 만약에 그냥 2차 방정식을 푸시오가 아니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시오, 또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였다면 어떻게 풀었지? 변형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변형 또는 근거계수의 그렇지. 결국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뭘로 들어갔어? 방금 변형,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들어갔다, 그렇지? 네. 맞나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근과 계수의 관계 말고 혈내근. 혈내근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하나가 등장을 했었고, 혈내근 말고 또 하나 뭐 있었지? 근의 개수 또는 근의 종류 같은 거. 자, 근의 개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풀었지? 2차 방정식에서 어떤 판별식. 그렇지. 판별식이라는 공식이 하나 있었다, 그렇지? 네. 판별식 가지고 근이 실근이 2개입니다. 허근이 2개입니다. 실근이 하나입니다. 눈 뒤집지 말고. 그런 식으로 풀었었다, 그렇지? 판별식이 있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누구로 넘어가 보자. 고차 방정식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저기 있는 문제처럼 고차 방정식을 푸세요. 역시 인수분해로 들어갈 거야. 자, 근데 저기서 배웠던 2차에서 배웠던 근해 공식 같은 거는 고차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근해 공식은 2차 방정식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즉 공식 하나가 줄었어. 종합이처럼 3차 방정식에서도 근해 공식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 하지 마. 우리는 수학과가 아니야. 해보는 건 좋은데 아무튼 걔 막 공식을 만들려고 그러더라. 있기는 있어. 대학교 가면 수학과에서는 배울 거야. 너무 복잡해서 너희들이 안 배워. 아무튼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했고,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썼지. 그럼 고차에서는 인수분해 안 되면 어쩔까? 네?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런 문제는 없어요. 자,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없고, 이게 언제 나오냐면 수학, 너희들로 치면 수학 2 미분을 배우고 나면 그때 다시 등장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은 무조건 이번엔 뭐 인수분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만약에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들어가는 거 있을 거예요. 대신에 2차 방정식과의 차이 나면은 쟤는 알파 베타 2개였다면 얘는 알파 베타 감마라는 3개로 나오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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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말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 얘도 역시 혈내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요. 2차 방정식과 완전 동일합니다. 얘는. 오케이? 역시 이것도 문제 가지고 한번 판단해보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고 나서.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누구? 오메가. 근의 개수. 근의 개수에 대한 내용. 오메가는 좀 이따 따로 여기로. 근의 개수 뭐예요? 중근을 갖습니다. 또는 서로 같은 중근 하나랑 다른 실근 하나를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근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3개니까 3차 방정식은 3개, 4차는 4개니까. 아무튼 근의 개수에서 역시 판별식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일단은 없어.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뭐 하세요? 1차, 2차. 또 인수분해. 그렇지. 또 인수분해를 해야만 합니다. 맞나요? 네. 그럼 인수분해 하고 나면은 1차가 3개가 되면은 끝난 거고, 1차가 하나랑 2차 하나 나오는데 2차가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돼. 그럼 2차 가지고 판별식 써주면 또 되는 거지. 네. 오케이? 아무튼 일단 인수분해 하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개나 등장했네. 뭐가? 인수분해가. 그럼 너희들은 누구를 정리하러 가야 되겠지?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정리하러 가보자. 어떤 인수분해? 고차식, 복잡한 식에서의 인수분해를 하러 들어가 봅시다. 네. 오케이?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 너희들 이번 시험 범위였다, 그렇지? 몇 가지? 네, 5가지. 5가지. 점 보고 얘기했어. 자, 제일 처음 알았어. 제일 처음
인수 정리? 공통인수 공통인수. 그렇지. 제일 먼저 할 작업은 혹시 똑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어서 묶을 녀석이 있진 않은지를 먼저 눈으로 판단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91번처럼 전부 다 모든 항들이 x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x만 묶고 나서 시작을 하라는 거지. 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가는 거지? 묶고 나서 공식을 쓸 수 있는지, 또는 못 묶었을 때 공식을 바로 쓸 수 있는 형태인지 아닌지를 역시 눈으로 판단을 하고, 그게 바로 몇 번? 590번. 3승 빼기 3승이니까 공식 쓸 수 있다, 그렇지? 네. 예를 들어서 590번 어떻게 풀면 돼?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그렇지. 얘가 0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랑 1차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얼마? 2.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얼마예요? 근의 공식 쓰면 되겠죠, 그렇지? 네. 뭐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럼 뭐 하는 거지?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가 마이- 3i. 그렇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3i. 3i. 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허근 두 개를 찾아주면 된다, 그렇죠? 네. 공식 써서. 맞니? 네. 그 다음 세 번째. 그렇지. 공통 부분이 혹시 등장을 하지는 않을까? 공통 부분이 등장하면은 치환을 해서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통 부분은 첫 번째 말했던 공통 인수와는 차이 있었다, 그치? 네. 기억나요? 네. 공통 인수라고 하는 것은 591번처럼 전부 다 x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항이 한 방에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걸 공통 인수라고 불렀고, 공통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요런 문제 598번 같은 거. 마지막 상수항은 없는데 다른 항들이 x제곱 마이너스 x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를 하나의 문자, 다른 문자 x로 치환을 해서 풀었던 문제 기억나요? 네. 오케이? 그게 바로 치환형 문제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공통부분 치환형 문제에서는 또 독특한 녀석이 뭐가 있었죠? 변형. 그렇지. 복이차식. 변형보다는 복이차식이야. 그래서 복이차식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공통 부분이 맞는데, 그래서 치환으로 풀어 나가는 방향은 맞는데 치환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치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변형해서. 변형을 해주는데 어떤 형태로 변형을 해달라 했지? 6이 제곱. 그렇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의 형태로 변형을 해달라 했었어. 어떤 문제? 이런 거 600번. 자, 600번 문제는 일단 x제곱 x4승 4차 항과 2차 항밖에 없어. 이런 녀석을 우리는 보기차식이라 부른다 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죠?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플러스 1이 0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0이에요. 따라서 x는 1이고요. 그 x, 라지 x가 스몰 x 제곱이니까 x는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누가 1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치? 그 다음 얘도 가만히 지금 물론 12쟁이었나? 자, 그럼 601번 가보자. 601번은 역시 보기차식이다, 그치? 네. 그래서 똑같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봤어. 그랬더니 라지 x제곱 플러스 3 라지 x 플러스 4가 0이에요.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치환이 아니에요. 누구로 들어간 거야? 가운데 변형으로 들어가는 거야. 변형하는 방식은 뭐라 그랬죠? 2차를 갖고. 그렇지. 4차항과 상수항은 가만히 내버려 둔 채로 얘를 제곱식으로 변형하기 위해서는 x제곱 그리고 2가 필요하지. 네. 맞지? 그래서 가운데 누가 필요해요? x제곱에 4가 필요한데 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뒤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바꾸라고 했어. 그래서 얘가 플러스 4라고 가정을 했더니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x제곱. 즉, 얘가 플러스가 되면 뒤에는 x라는 1차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겠군. 이렇게 시작한 거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2랑 x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번 x제곱 플러스 2랑 그렇지 x를 한 번은 빼서 요렇게 인수분해 해달라고 했었어. 맞나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는 여기서 끝이었다면 지금은 푸세요지. 방정식이니까 는영 빼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 네. 맞지? 이번에 는영 안 써서 막 서술을 틀린 사람들이 있고 막 는영 안 써야 되는데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는영을 써서 틀린 사람들이 있고 막 그렇지? 그거 절대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 왜? 자, 아무튼 어떤 두 식을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네. 얘가 0이 됩니다 또는 얘가 0이 됩니다, 그렇지? 네.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찾아주고 두 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역시 두 개 찾아주면 끝나겠네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지. 네. 맞지? 그럼 그 밑에 과정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라면 여기에서 일로 넘어와서 방정식 두 개로 만들어주는 그게 이번 시험 범위가 됩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보기차식 인수분해에서 풉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림차순. 얘는 이번에는 거의 안 나올 거야. 왜? 문제 하나에 대한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거의 보기 힘들 거고 마지막 뭐였지? 인수정리. 인수정리. 인수정리가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되겠지. 자, 인수정리를 이용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그렇지.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뭘 넣어야 0인지 그놈을 먼저 판단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조립제법. 그렇지. 알파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네. 요게 바로 인수분해하는 흐름입니다. 기억나나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인수분해해서 싹 다 풀어줍시다. 이게 이제 너희들 제일 첫 단원이 되겠지. 첫 단원, 첫 내용이 되겠지. 맞나요? 전부 다 인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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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분해. 오케이? 오케이? 네.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은 뒤에 있는 이 유형별 문제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됐나? 네. 됐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풀이 하나 끝났어. 이제 누구로 들어가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확인하러 넘어가 봅시다. 자, 오차 방정식에서 이제 지우자.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잘 기억나지? 네. 맞지? 네. 그거 기억하듯이 너희들은 3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인지 그 문제 유형도 잘 기억을 해놔요. 네. 오케이? 방학 때는 그렇게까지는 정리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리해 줄 거고 자, 한번 보자. 3차 방정식에서의 3차 방 근과 계수의 관계. 자, 2차 방정식에서도 이거 설명할 때 했던 시작을 이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ax 3승, bx의 제곱, cx d는 0입니다 라고 했어. 맞지? 네. 자, 이 3차 방정식에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 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평내는 이번에 시험 범위였어가지고 이미 다 했네? 그치? 저는 너 완전 부럽더라고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A에 최고차는 A로 X마이너스 묶어주면 x-알파, x-베타, x-감마가 0입니다 라고 인수해야 된 거다. 그치? 네.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자?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자. 네. 이거 공식이 있었다. 그치? 네. 이거 기억나? 이요? 네. x 세제곱 x 3승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감마. 그렇지. 거의 뭐 이거. 그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그렇지. 그리고 능력이 있는 상태인데 일단 여기서 능력 무시하고 최고차에서 아직 안 썼다 그랬지? 네. 그거를 전부 다 분배했어. 그래서 여기에 A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최고차는 똑같고 2차항의 개수가 얘가 되는 거야. 그렇지? 네. B가 바로 얘예요.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만 남기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만 남기고 마이너스 A를 넘기자. 넘긴다는 말은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보자. 그치? 나눠주면은 얘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누구?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해주면 얘는 뭐가 돼? A분의 C.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요? A분의 D. 그놈의 뭐? 반대. 요렇게 했었다. 그치? 기억나? 동아? 네. 기억나? 평내? 네. 요번 시험 범위였다 너희들은. 그치? 한국은요? 한국은 시험 범위 아니었잖아. 그러네. 오호. 시험 범위도 까먹었어.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이 얘를 가지고 실제 문제는 어떻게 주어질 것이냐 얘만 물어보면 겁나 땡큐지. 근데 실제 문제는 어떤 걸 물어봐? 예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뭐니? 변형이다. 그렇지. 얘네 둘 가지고 변형해서 얘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지. 네. 또 어떤 거 나와? 알파 베타.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같은 거. 얘네 둘을 가지고 얘를 먼저 찾아준 다음 이 네 개를 전부 다 써서 얘를 만들어주는 거지. 네. 기억나요?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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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의 BC는 블라블라블라. 네. 맞지? 그 3의 BC만 넘기면 끝나잖아.
네. 맞죠? 네. 자, 그 다음 또 어떤 거 물어볼 수 있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제일 어려운 거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 이런 거 물어본다. 그러면은 전부 다 뭐예요? 아니요. 변형을 해서 얘를 찾아주세요. 라지. 얼마나 추운 사람? 추워요. 은영이만 추운 거야? 아니 저도 추워. 너 이러고 추워?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너희들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뭐 하세요? 풀어주세요. 얘를 풀어주세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이해해주면 될 거야. 맞지?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는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은 안 알려주셔. 근데 이거 다 지워도 되니? 필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집에서 다시 보고 필기하려는 거지? 알아가죠. 수민이 그리고 쌤 요거 수업하는 건 항상 저 뒤에 동영상 카메라 가지고 동영상 찍고 있거든. 그리고 이거 그날 저녁에 항상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거 보고 혹시 이제 뭐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있거나 뭐 숙제 다시 하려고 했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보고 한다면 다시 복습하면 되겠지. 자, 아무튼 지워버려야지 이거. 이건 뭐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자, 누구로 넘어가 보자.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로 넘어갈 건데 그럼 4차 방정식도 또 전개해서 막 비교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지? 맞지? 네. 자,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너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맞죠? 네. 2차 방정식이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그놈의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그때 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어떻게 해주죠? 최고 차이 계수분의 최고 차이 계수분의 다음 항, 그 다음 항 부호는 반대 그대로. 그럼 얘도 하나씩 더한 녀석들 얘랑 똑같지? 두 개씩 곱한 녀석들의 합 얘도 두 개. 근데 얘는 근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 곱한 거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두 개씩 곱했으니 그 다음은 3개 곱하는 녀석.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분의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의 계수를 쓰고 부호는 반대 그대로 반대 얘도 반대 그대로. 그러면 만약에 4차 방정식의 경우에도 만약에 AX 4승, BX의 3승, CX의 제곱, DX2는 빵이라고 하고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충분히 두 근을 뭐 하세요? 네 근을 전부 다 합한 경우 두 개씩 곱한 경우 또 뭐 있냐? 베타, 델타, 그 다음에 알파, 델타. 그 다음 뭐 있지? 세 개씩. 아니네. 가끔 제가 렉이거든. 알파, 감마, 델타. 나 닮았나 봐. 나도 렉 걸렸어. 감마 다르지. 하나 또 뭐 있지? 알파, 베타, 델타. 또 뭐 있지? 몰라. 아무튼 엄청 많이. 이 네 개의 끝이네. 자, 요 녀석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네 개를 전부 다 곱한 녀석. 자,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그랬지? 뭐예요? 최고 차이 계수분의 최고 차이 계수분의 최고 차이 계수분의 최고 차이 계수분의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곱한 것들 다음 항 B, 그 다음 항 C, 그 다음 항 D, 그 다음 E. 부호는 반대 그대로 반대 그대로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고요. 얘는 원래 교육과정에서 제외돼 있어. 맞지? 근데 일부 문제를 해야 되나? 대부분을 해야 되나? 대부분의 문제들이 저걸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존재해. 오케이? 좀 이따 뒤에서 보면은 알게 될 거야. 그러면은 저거를 이용할 수 있다. 언제? 객관식 문제에서는. 그러면 너희들 1초 만에 문제 풀고 끝나는 거야. 알았어? 다른 애들 열심히 인수분해 하고 있는 동안에. 알았지? 그래서 알려주는 거니까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반드시 자네들이 필기를 해주세요. 자, 너희들 교재 한번 점검을 하러 가보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펴봐. 몇 점? 90! 누군 거야? 90!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잘 정리되어 있다, 그렇지? 그 옆에다가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미 잘 알고 있는 애들은 필기 안 해도 되고 잠깐 쉬고 있고 자, 저걸 잘 모르겠다. 또는 처음 들었어. 또는 요거 요긴하게 쓰이겠군이라는 걸 느낀 사람들은 옆에다가 필기 좀 해놔줘요. 알았죠? 쓰라는 얘기야. 선택권은 없어. 쓰라는 얘기야.
객관식 문제를 만났는데 4차식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충분히 쓸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인데 그걸 안 써서 틀려왔다. 나 이걸 뽑아버릴 거야. 맞지? 넌 분명히 알려줬어. 선생님 벨 다 어떻게 했어요? 델타요? 모든 반이 다 물어보는구만. 8 이렇게 쓴 애들 있지? 네. 여기서 이거만 짧게 끊어. 어디서? 여기서. 이게 델타요. 아니면 이게 헷갈린다. 그럼 삐죽하게 가. 이렇게. 더 헷갈리냐? S예요 그냥? S는 아니지. 이건데.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쌤들도 있어. 좀 꺾어가지고. 나는 이거. 또는 이거. 델타 쓰는 법을 알려줘. 기쁘다. 예. 응? 아니요. 그리고 연립 2차가 원래는 되게 길다. 연립 2차 방정식이. 근데 너희들이 센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은 알 거고 또는 알페 문제를 본 사람들은 알 텐데 연립 2차 방정식이 이번에 되게 간단해졌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너희들이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를 좀 알려줄게. 알았지? 일단은 옛날 방식처럼 전부 다 알려줄 거야. 왜냐면 모의고사 때문에. 또는 다르게 풀었을 때 그 형태의 문제를 만날 수 있단 말이야, 너네가. 그래서 다 푸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 문제는 안 줄 거예요. 요새 방식으로만 줄 거예요. 이번에 편을 어렵대요. 선생님이 편해? 긴장을 하고 기대를 해. 저도요. 한국도? 네. 원래 처음 시험이 진짜 쉽잖아요. 너는 안 그랬던 건 아니 동화도 쉬웠어. 네. 말했잖아. 내가 풀었을 때 딱 30분도 안 걸렸다니까? 25분쯤 만에 다 풀었어. 답까지. 자퇴. 내가 물론 내가 너희들보다 잘 풀게 하겠지. 근데 풀이하는 과정, 계산하는 과정 자체는 진짜 너네 학년들의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보다는 내가 느릴걸? 접근은 빠를지 몰라도 풀이하는 방법 자체는 아닌가? 이주월 자퇴하면 연락해. 밥 써줄 거야? 아니요, 사업하기로 했죠. 사업을 하자. 시험에 자퇴하면 돈 내고 나오면 돼. 제 2의 기회하면 번아웃에 번아웃 날 소리야. 근데 내가 그 고등학교 김하원 보면서 느낀 건데 물론 걔는 김하원이라는 그 학생이라 해야 되냐? 이제 학생이 아니잖아. 그분? 아무튼 그 사람은 본인이 이제 뭐 다른 길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둔 거잖아. 의무교육인데 근데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 만약에 고등래퍼를 거기서 우승을 안 하거나 안 떴으면 어쩌려고 자퇴를 했지? 뭐 하려고? 그게 자퇴를 하거나 뭐 했을 때 김하원 씨처럼 좀 정확한 본인의 길이 있으면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면은 과연 의무 교육인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포기한 사람이 다른 일을 뭘 잘할 수 있으려나? 고등학교 의무예요. 의무 교육 중에 하나지. 물론 거기서 선택으로 또 빠지기도 하지. 근데 일단은 의무 교육으로 들어가 있긴 하잖아. 아닌가? 초등만 의무 그렇지나? 중등까지 중형이니까. 아무튼 중공도 자퇴 있지 않냐? 없어요. 아예 없어. 네. 뭐 아무튼 내 느낌은 그래. 자 아무튼 헛소리 그만하고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하고 나면 이제 3차를 배웠다 치자. 쟤는 이제 별개고 그 과정 외의 내용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로 들어가냐면 자 혈내근에 대한 내용을 해봅시다. 자 근데 혈내근에 대한 내용을 교재랑 또는 2차 방정식 했을 때랑 좀 다르게 내가 너희들 개념 정리 노트 줬었지. 거기에 내가 정리했던 방식으로 알려줄게요. 근데 2차 방정식이랑 완전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자 어떤 왜 웃어? 왜 빵 터졌어? 저 모르겠어요. 내 말투가 웃겨? 자 3차 방정식을 만났다. 그치? 자 3차 방정식을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근이 어떻다? P 플러스 Q 루트 M 이라고 하면서 무리근이 나왔어. 그럼 너희들은 뭘 먼저 의심해야 돼? 개수가 그렇지. 개수가 유리수인지. 유리수인지. 그거를 제일 먼저 따지라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는 풀이가 두 가지로 흘러가지. 맞지? 만약에 여기서 뭐가 개수가 개수인 A,
B, C, D가 뭐래?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 너희들은 문제를 근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가야 된다. 알았지?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푸는 거죠? 다른 한 근이 뭐예요? 그렇지. P-Q 루트 M이라는 혈례근입니다. 혈례 무리수입니다. 라는 걸 이용을 하라 그랬고. 그다음 만약에 그러면은 A, B, C, D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넣어봐요. 그렇지. 조건이 없다면 혈례근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한테 하나의 근을 줬을 뿐이야. 맞지? 예를 들어서 너네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0인데 한 근이 1이라고 줬어. 그럼 너희들 뭐 어떻게 해서 푸니? 대입해서 풀잖아. 그렇지. 대입해서 푼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혈례근을 못 쓰니까 그냥 근을 준 거야. 알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푸세요? 근 누구? P 플러스 Q 루트 M을 뭐 하세요? 대입해서 풀어주세요.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역시 이번에는 누구에 대한 내용? 만약에 한 근이 누구? P 플러스 Q I라는 허근이 하나 등장했어. 자, 그럼 역시 너희들은 뭘 확인하러 가야 돼? 실수. 그렇지. A, B, C, D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너희들은 확인을 하러 가야 되고, 만약에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은 뭐예요? 다른 한 근이 뭐예요? 그렇지. P-QI 혈례근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라고 했다. 그렇지? 자, 그 다음 누구? 만약에 그러면 역시 얘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어. 그럼 어떻게 풀으려고 그랬죠? 방금 한 거랑 똑같이 근 누구? P 플러스 QI를 대입해서 풀어주세요 라고 했었다. 그렇지? 네. 자, 그럼 요것도 3차 방정식도 얘랑 완전히 풀이가 똑같아. 설명 자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 맞지? 그럼 여기서 2차 방정식은 만약에 예시 문제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한 근이 1 플러스 i고요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야. 실수 개수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 다른 근이 1-i라고 하면서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 맞지? 그러면 합을 해주면 얼마? 2. 곱은 2. 따라서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빵입니다. 라고 풀어준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지금 3차 방정식에서는 다른 한 근을 찾았어. 한 근과 다른 근을 찾았어. 그러면 세 번째 근은 모르거나 주어져 있거나. 근데 쉬운 문제는 주어져 있고 어려운 문제들은 안 주어져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요? 일단 2차식을 만들어줘. 거기다가 하나의 식이 1차식이 더 곱해져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면 돼. 알겠니? 일단 뭐부터 만들고 시작하라는 얘기?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고 시작하라는 얘기야. 자, 뒤에 있는 예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몇 번? 혈례근 606번 가보자. 자, 여기서 만약에 아니야 이거 싫어. 이거 말고 여기 있다. 608번 보자. 만약에 이 문제가 3이 없어. 그냥 1 플러스 i만 주어졌어. 그러면 이 문제 못 푸나? 당연히 풀 수 있죠. 풀 수 있어야 돼. 네. 오케이? 자, 이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 어떤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개수가 1-5a, b. 자, a가 근데 실수고 b도 실수인데 한 근이 허근으로 주어졌어. 네. 그러면 다른 근은 1-i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두 근의 합은 얼마? 2. 곱도 얼마? 2.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이라는 식을 얻었다. 그렇지? 네. 근데 얘는 시작이 뭐였다? 3차 방정식이야. 제 맞아요? 맞지? 자, 그럼 여기 앞에 누구 1차식 하나를 더 곱해줄 거야. 누구를 찾아서 누구를 보고? 나와 있는 개수를 보고. 최고차의 개수 1. 그럼 얘는 어떤 x? 네. 1x. 그 다음 누구를 봐야 돼? 2차 주어져 있는 거 하나 더 있지. 네. 이 2차는 어떻게 만들어? 여기는 상수와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해서 만든다. 그렇지? 이두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2니까 이두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 따라서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3. 그러면 다른 한 근이 뭐? 3인 거 찾았잖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알겠어요? 2차식을 먼저 만들고 누구를 이용해서? 혈례근과 근각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고 개수, 알고 있는 개수를 보면서 다른 1차식 하나를 더 찾아주는 거야.
정했어요? 세 번째 정했어? 어디 아프니 너 오늘?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혈액은까지 끝났어요. 이제 누구 하나 남았어? 오메가. 오메가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자. 자, 오메가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자. 알았지? 싫어? 지금? 지금 말고 오메가까지 쉴까? 이거 정리할 시간 필요한 사람. 아무도 안 써? 알았어. 너희들 이따가 문제 얼마나 잘 푸나 보겠어. 내일이 아니라 너희들 다음 테스트.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채아 또 그거 토요일날 못 오지? 토요일. 우리가 토요일 수업 아니야? 토요일 맞지? 토요일날 그 국어 때문에 너 겹치지 않았어? 그래서 일요일날 내가 7시에 부르고 이랬잖아. 일요일날 몇 시? 4시. 4시에 불렀지. 7시에 부른 거는 시험 기간이었고. 선생님, 네? 오늘 평소요. 네. 안 오는 거예요? 오늘 평내? 아니 오라 그랬는데 민정이한테 아까 전화했는데. 민정이가 전화 왔던데. 쌤, 어? 영주한테는 전화 안 오셨어요? 영주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점점 양아치화 되는데? 출근지다. 야, 그래도 학원 없나? 일단 저 이번 주엔 일요일에 올게요. 왜? 영주? 왜? 왜 네 맘대로 해? 인기 스타. 우리 토요일 중에 토요일 야, 뭐다? 팬사인회 때 팬사인회 일요일에 하고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선택 아니야. 원래 토요일이야. 토요일날 다 올 수 있으면 수업할 거야. 맞아. 지금 못 오는 애들이 있어서 주간 테스트 했던 아 쌤 거지. 저 맨날 원래 일요일에 왔었잖아요. 그거는 시험 기간만이고. 팬사인회 때. 예? 예. 팬사인회. 영어 제가 사인해줄게. 그럼 영어 하고 나서 몇 시에 오라는 말씀이신가요? 영화관이 몇 시인데? 4시. 아니 이거 몇 시냐 이렇게 몇 시인데? 4시까지? 토요일날? 4시간 수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요일에 왔잖아요 맨날. 아 그 시험 기간 겹친 거 아니었어? 아닌데? 맞는데? 아닌데? 계속 주말마다. 알았어 일단 좀 이따 보자. 채아는 토요일날 올 수 있는 거야 그럼? 모르겠어요. 일단 좀 이따 너도 확인해보자. 일단 이건 마무리하고 잠깐 쉽시다. 자, 오메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 문제에 오메가가 등장을 했다고 그 문제가 오메가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시작을 반드시 뭐예요? 어떤 방정식 누구? 어떤 방정식? x 3승은 1입니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던가 또는 x 3승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던가 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입니다 라는 방정식에서부터 이것들의 누구?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또는 허근을 제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 학교생들 중에. 오케이? 일부러 너희들 오메가 아닌 척 하려고. 그러니까 오메가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보고 이게 오메가 문제라는 걸 판단을 해야 돼. 알았지? 자, 아무튼 이놈의 허근을 내가 오메가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찾아서야 되는 공식이 5개가 존재하는데 그 5개는 너희들이 외워서 푸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 들어와? 자, 다행히도 평내는 시험법이 여기까지 나갔어가지고 자, 아무튼 계속 설명할게요. 이 5가지 공식은 너희들이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만들어서 풀어달라고 했지. 그치, 은영씨? 그런가 봐야죠. 그렇다고 해야죠. 자, 그럼 얘는 뭐 어떻게 만드느냐? 너희들이 반드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두 번째 공식은 안 물어보더라도 찾고 시작을 하라 그랬어. 맞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뭔데요? 방정식의 허근이다 보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메가가 근인데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성립함으로 오메가의 3승은 1입니다. 얘는 어느 용도로 사용하니? 차수 낮춰주는 데 사용하는 거지. 맞아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오메가의 100승 같은 거.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빵이 맞죠? 네. 자, 그럼 이 두 개는 같은 거 누가 봐도 알지?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 오메가 x 마이너스 1을 그렇지. 곱해서 또는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이 녀석이 나오잖아. 네. 얘를 인수분해해주게 되면 x-1 곱하기 이건데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니 이 허근은 여기서의 근이 아니라 누구? 얘가 0입니다 라는 그 방정식에서의 근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야. 오메가가 1이 아니라 허근이니까. 그렇지? 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성립합니다. 이 두 개가 1번, 2번 공식이에요. 그럼 이제 3번부터는 너희들이 그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3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오늘 배운 거 아니지? 중간고사 때 배운 거 누구?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켤레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뭐냐면 이 3차 방정식 계수들 어떤 수? 전부 다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0 뭐야? 실수. 근데 허은 이래. 그러면은 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뭐라는 걸 알아요. 다른 거는 이놈의 켤레니까 오메가 바라는 걸 알거든요. 네. 그럼 두 근은 여기서 나오다 그렇지? 네. 그럼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두 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마이너스 1 그리고 1 이렇게 된다 그렇지? 3번 공식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누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 다음 4번 공식은 어떻게 만든 거지? 시온? 기억나 시온? 여보죠? 시온이 안 왔냐? 기억나? 한 번만 더. 그러면 시험 윤영이 네. 기억나? 4번 어떻게 만들었지? 맞아 그거야. 맞아요. 자 2번 공식을 이용해서 양변을 오메가 분의 1을 곱해서 만들려고 그랬어. 그럼 얘는 오메가가 된다 그렇죠? 네. 얘는 오메가 분의 오메가 분의 1이 된다 그렇죠? 얘는 1이 됐는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지? 네. 오케이? 추임새가 다들 왜 이래 이거? 그러면 5번으로 가보자. 5번은 뭐냐면 두 가지 내용이 쓰이는데 1번 내용에서 일단 첫 번째 오메가 3승을 제곱과 오메가를 곱한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누구? 3번에서 그렇지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했을 때 1이라는 얘기는 두 개는 서로 역수관계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오메가를 역수로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오메가의 켤레고요. 오메가의 켤레를 역수로 만들어주면 그냥 오메가가 다시 돼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그래서 어떤 거? 여기에서 이 오메가를 옆으로 넘겨줘. 즉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얘가 되지. 네. 근데 이 오메가 분의 1은 뭐라고? 오메가 바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오메가 제곱은 뭐예요? 오메가 바예요. 오메가 바라고요. 네. 아니 여기서 오메가 분의 1이었잖아. 한 대만 때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문제에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막 섞여 있는 형태의 문제를 만날 거야. 그때 오메가를 오메가 바로 정리했을 때 좀 쉬워지는 형태의 문제. 또는 오메가 켤레, 오메가 바를 오메가로 만들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의 문제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막 섞여 있는 형태의 문제. 오케이? 거기서 사용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얘는 설명을 안 했는데 얘는 식을 간단히 고칠 때 먼저 차수를 내린 다음 1번 간단히 고쳐주는 작업에서 사용되는 거고 이 1, 2번 공식이 제일 먼저 사용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오메가예요. 오케이? 자, 이 1, 2, 3, 4, 5번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 외우는 게 더 어렵다. 왜? 나중에 분명히 실수하게 된단 말이야.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 문제를 풀 때마다 그때 찾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방학 때는 내가 이걸 공식을 유도해 주지는 않았는데 똑같아 라고 하고 끝냈는데 누구? 걔 친구 누구? x 3승이 마이너스 1 즉 x 3승 플러스 1이 0이라는 방정식에서 출발해보자. 그럼 얘도 인수분해하면 여기서 나온다. 그치? 맞니? 네. 여기서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다른 거는 뭐가 되는 거지? 얘도 오메가 바가 될 거야. 그렇지? 맞지? 자, 그럼 1번 공식 쟤랑 똑같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첫 번째 요따 대입하면 성립함. 오메가 3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렇지?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네. 는 빵. 세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자, 여기까지만 봐도 1번 부호 하나 달라. 2번 얘 부호 달라. 3번 얘는 부호 다른데 얘는 부호 똑같아. 혼동 올 거야 분명히 100%.
오케이? 다 바꾸는 건지 하나만 바꾸는 건지 막 나중에 혼동이 와가지고 막 섞여서 써.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그때그때 만들어가요. 만드는 과정만 외워두면 얘를 만나든 무조건 풀 수 있는데 왜 외워? 알았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방법을 외우라. 알았지? 자, 그 다음 4번 뭐예요? 오메가 분의 1을 더하면 1. 얘도 다르다, 그치? 5번은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반은 어때요? 마이너스.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5가지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만드는 과정을 내가 설명을 해놨으니 얘로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필기 다 하고 나면은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풀러 넘어가죠. 멜리 하고 나서. 오케이? 밥 맛있게 먹어요. 자, 아무튼 그러면 요거 가지고 제 문제만 딱 6개만 풀고 바로 연립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자, x 상승은 1의 한 허근 이라는 내용만 보고 너희들은 오메가 문제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고 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치? 다른 뭐 문자 한 허근을 알파라 할 때라고 해도 오메가 문제예요. 맞죠? 맞죠? 자, 아무튼 그러면 오메가 문제를 만났으니 너희들이 일단 문제를 뭐 하고 시작하자? 오메가 상승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 했다라고 했을 때 요런 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는 두 가지를 일단 찾고 문제를 풀자고 했다. 그치? 네. 자, 그럼 1번 내용은 답 얼마예요? 바로? 그렇죠. 바로 0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아니, 2번 말고 뭐 하자? 4번부터 가자. 0. 그렇지. 왜? 오메가 8승 차수가 높아. 네. 높은 차수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얘 가지고 차수를 떨어뜨리라 그랬지? 네. 그러면 4번 문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오메가 3승의 제곱에다가 여기는 오메가 6승이다 그랬지? 거기에다가 누구를? 오메가 제곱을 더 곱해서 오메가 제곱으로 만든 거고요. 두 번째 있는 오메가 4승은 오메가의 3승에다가 오메가를 곱했으니 오메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있으니 얘는 0이 됩니다. 라고 푼 거다 그렇지? 네. 오케이? 됐어? 네, 걸렸어? 아. 뭐야? 자, 알겠어?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어떻게 돼? 아야, 오메가 마이너스 20승 차수가 높다 그렇지? 그래서 뭐 합시다? 오메가 20승 똑같이. 그렇지. 얘를 어떻게? 6승을 먼저 해주면 3, 6은 18이니까 어때? 오메가의 제곱이 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의 3승에 3 그리고 오메가 1승 하나 더 곱하면 결국 얘는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된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어떻게 하는 거? 얘를 가지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플러스 1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인 거다. 그렇지?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2번이랑 몇 번이야? 3번 문제는 뭐예요? 세 번째 공식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렇지? 세 번째 공식 어떤 거? 오메가랑 오메가 바이 합 오메가랑 오메가 바이 곱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얘 근각에서 관계에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곱은 얼마? 1. 그 다음에 몇 번? 6번 문제는 어떤 공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4번 공식이다. 그치? 뭐 번호를 기억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저것도 공식이 있었어. 어디서 출발하는 거? 오메가. 얘를 가지고 오메가. 그렇지. 오메가 분의 1을 곱하기 또는 오메가로 나누기. 그럼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 6번이다. 오케이?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오케이?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형태의 문제들이 오메가 문제고요. 뒤에 있는 문제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이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을 거야. 좀 이따 역시 뒤에 있는 문제 가지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누구? 동화만 시험 범위였던 연립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자, 일단 연립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시온 연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너가 어떻게 판단을 해달라 그랬지? 연립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지 말고 책은 나랑 다르게 연립이 뭐야? 문자를 줄여나가는 거. 그렇지.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거. 미지수를 소거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연립이라는 놈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어때? 연립을 해야만 풀 수 있어. 왜? 문자가 두 개거든. 너네들은 어떤 문제 풀 수 없어요? x 더하기 y는 1입니다. 다시 x 더하기 y는 2입니다. 라는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요. 네. 왜? 저걸 성립
연립하도록 하는 실수 xy는 무수히 많거든. 네. 해가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 맞죠? 네. 그래서 저기에서는 반드시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렇지?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필요해. 그래서 x-y는 뭐예요? 0입니다 라는 얘기가 있다면 두 식을 어떻게 해서? 연립해서. 자, 연립할 때 어떻게 하자? 두 개를 거예요. 더해볼까? 그러면은 2x는 2니까 x는 1. 그러면 x가 1이니까 그렇지 y도 1.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두 식을 아까 유비 말한 대로 빼가지고 어떻게? 2y는 2예요. 따라서 y도 1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 맞지? 이런 형태의 풀이 뭐라 부르지? 가감법. 더하거나 빼서 이제 찾겠습니다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너희들 방학 때 배웠었고. 그다음 하나 더 있었다. 누구? 대입부터 할까? 자, 대입법. 대입법이 뭐예요? 대입해서. 그렇지. 말 그대로 대입해서 푸는 거. 자, x 플러스 y가 2고요. x는 y예요. 만약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x는 X. y를 그렇지. x는 y를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즉, 뭐 y를 x로 바꿀 거예요. 맞지?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 뭘로 바뀌어? x 더하기 x니까 그렇지. 2x는 2. 그래서 x는 얼마예요? 1이에요. 그래서 y도 얼마예요? 1이에요. 왜? 같다고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식을 대입해서 푸는 방식을 우리는 대입법이라고 하고, 지금 가감법과 대입법의 공통점이 뭐야?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두 식을 연립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어? 미지수가 하나로 줄었잖아. 네. 맞지? 얘는 y라는 문자를 없애려고 더하기 한 거고, 얘는 역시 y라는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y를 x로 바꿔준 거야. 그치? 그러면서 y라는 문자가 사라졌지.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는 대입법, 즉 연립이라고 하는 거야. 가감법, 대입법. 오케이? 자, 하나 더 있지. 누구 있어? 등치법. 등치법, 그렇지. 우리가 함수, 요번에 함수랑 2차 방정식 했던 내용 전부 다 등치법이었다, 그치? 네. 뭐예요? 같다. y는 3x 플러스 2, y는 2x 마이너스 1. 뭐 이딴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지. 있는 2x 마이너스 1. 그렇지. 자, 그 식이 왜 그렇게 등장을 한 거냐면 결국에는 이거 만족하는 x들 무수히 많잖아. 1과 1도 있고 2와 0도 있고 3과 마이너스 1도 있고, 맞지? 또는 0과 2도 있고 마이너스 1과 3도 있고, 맞지? 그런 애들이 무수히 많아. 얘 성립하는 것도 역시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런 무수히 많은 해들 중에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는 해가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다. 맞지? 그럼 여기도 역시 어떤 특정 xy를 동시에 넣어주면은 둘 다 성립하도록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같은 여기에 x를 넣을 때 여기 똑같은 x를 넣고 여기에 y를 넣을 때 똑같은 y를 넣었어. 그럼 얘가 만약에 y가 3이었어. 그러면 3은 3. 얘도 3, 얘도 3. 똑같은 y를 넣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y 값 두 개가 같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같아진다라고 해서 푸는 그 3x 플러스 2는 2x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마 3이에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바로 등치법이었지. 오케이? 자, 얘도 결국엔 어때? 두 개가 같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기 위해서 y라는 문제를 없앤 거야. 그게 바로 연립이에요. 알았어?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 교육과정에서는 미지수가 3개인 녀석은 빠졌어. 그치? 다들 알고 있겠지? 근데 일부 어떤 문제들, 항등식 문제를 풀다 보면 너희가 미지수 3개짜리를 만나기도 했었지. 맞지?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미지수 3개짜리 풀 수는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방학 때는 설명을 했었을 거야. 요번 시험 대비하면서는 일단은 빼긴 빼는데 너희들이 다른 문제를 풀다가 미지수 3개짜리가 나왔어. 그래도 너희들은 풀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해보자. 예를 들어서 x,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z가 뭐 예를 들어서 5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더하기 z가 3이야. 그 다음에 x 더하기 z가 4예요. 자, 이 세 개의 식을 연립해보세요 라는 문제를 만났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시작할래? z를 없애고 시작해요. x를 없애고 시작해요? 땡. 아니요, z요. z, 땡. 땡. 자, z를 없애게 되면은 이거 z만 보고 애들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와! 2개 더하면 z 없어지네 라고 해서 z를 없앴다 치자. 그럼 어떻게 돼? 3x 더하기 y가 8이지? 그럼 이 식과 얘 연립할 건데 문자 3개야. 아직 미지수 수거 안 된 거야. 알아서?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두 식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할 거예요? z는 4 마이너스 x. 땡! 대입이 아니야. 이거는 가정법이 훨씬 단순해. 뭐냐면 얘는 마지막에 사용할 건데 문자 누구 남았어?
xz밖에 없잖아. 그럼 위에 있는 두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세요? y를 없애는 거야. 알았어? 요 개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는 얘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왜? 미지수는 내가 없애라고 했지. 그럼 얘는 지금 y가 없으니까 얘네들도 y를 없애라고 해야지. 그래야 x와 z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되니까 그걸 다시 한번 연립하면은 미지수 하나만 남을 거고. 오케이? 오케이? 그냥 그런 문제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줘요. 알았어? 모의고사에서는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았지? 오케이? 아무튼 연립 방정식의 미지수 뽑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유비한 것처럼 두 개를 더하는 식으로 풀려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게 해도 풀리는 풀려. 근데 연립을 한 번, 두 번 더 해줘야 되겠지, 결국에는. 알겠지? 그래서 연립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문제를 없애려 하는 거예요. 알았지? 네. 기억해두도록 하고. 아무튼 이거는 이제 가감법 그리고 대입법 그리고 등치법 이 세 가지 방법은 그냥 연립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 너희들이 실제 만나는 문제는 어떤 거?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다. 그치? 그치? 네. 자, 네. 권시원 씨? 네. 연립 2차 방정식이 뭐예요? 어떤 걸 연립 2차 방정식이라 불러요? 2차 방정식 연립. 그래? 자, 식이 두 개가 등장을 할 건데 두 식 중 한 녀석만이라도 2차 방정식이라면 그거는 연립 2차 방정식이라 불러. 그래서 제일 기본 연립 2차 방정식은 1차와 2차이고요. 1차와 2차가 주어지는 연립 2차 방정식 어떻게 풀라 그랬어? 1차를 대입 2차. 2차에 대입.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풀어주세요라고 했었다. 그치?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문제 풀러 가봅시다. 611번. 이거 어떻게 풀면 돼? x는 y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밑에 있는 식에서의 x들을 전부 다 y 플러스 2로 바꿔주게 되면 미지수가 x가 사라졌다. 그치? 그래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잖아.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알았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대입했어. 아니, 대입이 아니라 이게 제일 기본이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볼까? 밑에 다른 문제 613번 같은 형태의 문제 몇 차랑 몇 차? 2차랑 2차의 형태의 문제를 풀었어. 그럼 제일 기본 풀이가 뭐라 그랬지? 공식 땡! 그 공식? 인수분해. 그렇지. 아 네. 둘 중 하나의 식은 인수분해 되는 걸로 주어질 거야. 예를 들어 누구? 613번처럼. 오케이? 네. 자, 근데 지금 미안해. 611번 이거 마무리 좀 하고 가자. 얘 그러면 일단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고 y 값이 어떤 거 나와? 1 또는 마이너스 3 나온다. 그치? 네. 그럼 각각에 따라서 x 값도 하나씩 주어질 거고 결국 해는 두 쌍이 답이다. 맞나요? 네. 1차와 2차의 경우에는 100%는 아니지만 한 8, 90% 전부 다 답은 해가 두 쌍으로 나올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인수분해를 하는 형태의 문제로 넘어가 보자. 누구? 613번 문제. 위에 있는 식 인수분해 된 거 바로 보여요? 네. 자,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인수분해 해서 풀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은 1과 2. 그러면 마이너스는 여기 붙이면 되겠다. 그치? 네.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 어떻게 바뀐 거죠? x 플러스 y에다가 x 마이너스 2y를 곱하면 0이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걸 찾아? y는 y는 마이너스 x. x입니다. 아, 미안해. x로 가자. x는 마이너스 y. x는 마이너스 y입니다. x는 2y. 또는 x는 2y인데 어떤 식으로 얻었어? 1차식을 얻었지. 네. 어떤 1차식? 1차식 몇 개? 두 개를 네. 얻었지. 그러면 여기에서 아직까지 해를 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줘야 돼? 대입하면 다시 한번 연립하러 가야 되는 거야. 누구 안 썼지? 밑에 거 안 썼지. 그 밑에 있는 식과 다시 한번 연립을 하러 갈 거고 그 연립하는 방법이 방금 유비 말한 대로 대입법이 되는 거예요. 왜? 1차와 2차, 1차와 2차의 대한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 2y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니까 y제곱이 3입니다. 그쵸? 따라서 y는 어떻게 돼요? 루트 3이거나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맞죠? 네. 여기서는 x 대신에 2y를 넣어주면 얘는 4y제곱이고 앞에 2 있으니까 8y제곱 즉 얘랑 더해주면 9y제곱이 9니까 y제곱은 1 그렇지. 따라서 y는 1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각각의 x 값도
하나 나오겠다 그렇지? 네. 해가 몇 쌍 나왔어? 네. 네. 네 쌍. 왜? 1차가 2개가 되었고 1차, 2차 연립하는 거에서 해가 2쌍 나올 거라 그랬지. 그래서 총 몇 쌍? 4쌍의 해가 나오는 거야. 알았나요? 네. 아무튼 인수분 해주게 되면 그 다음 풀이는 어떻게 들어간다?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2개의 연립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너희들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이 연립 2차 방정식이 굉장히 단순해졌어.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내용은 교과서에서도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고 문제집에서는 안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방학 때 배웠으니 한 번만 더 정리만 하자. 오케이? 자, 2차와 2차인데 뭐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할까요? 뭐 속어야 하는 그렇지, 소거. 두 식을 이용해서 상수항을 소거해 주세요. 네. 뭐래? 미쳤나봐요. 상수항이 먼저가 아니라 뭐 2차항을 먼저 소거해달라고 했죠. 그 다음 만약에 2차항 소거가 안 되면 상수. 그렇지. 안 되면 상수항을 소거하러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2차항 소거라는 얘기는 모든 2차항을 한 방에 소거해달라는 얘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제곱에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는 6이에요를 만났고 거기 힘들어 2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5y가 7이에요를 만났어. 자, 두 식을 풀어보자. 인수분해 돼? 안 돼. 밑에 거 인수분해 돼? 안 돼. 그럼 뭐 하자? 모든 2창을 한 방에 소거할 수 있나? 네. 있어요. 왜? 2개 하고. 그렇지. 위에 거 2배를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 2창들이 전부 다 똑같아졌지. 그래서 두 식을 빼게 되면은 사라져. 전부 다 사라지고 뭐가 남아? 1차식이 남지. 그럼 이 1차식과 누구를? 둘 중 아무거나 하나의 2차식을 한 번 더 연립하러 들어가는 거야. 알겠나요? 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예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아무튼 얘를 2창 1, 2창 2라고 한다면 자,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2창을 소거했으니 더 이상 2차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새로운 1차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1차식과 뭐 해달라고? 처음에 있었던 2차식 둘 중에 하나를 뭐 해주세요? 다시 한번 연립해주세요. 그래서 해가 몇 쌍 나온다, 은영씨? 2쌍이 등장하게 될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음? 네.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고 이 두 개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내용이 줄었어. 거의 안 나온다 보면 돼. 물론 나오긴 나와. 교과서에서 다루기는 해. 알았지? 근데 그 비중이 워낙 줄어버려가지고 요게 이제 교과서에서도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 정도가 됐을 거야. 오케이? 일단 알아두세요. 그 다음 누구? 상수항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상수항을 소거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은영아? 상상 소거. 네. 1차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2차식 두 개를 상수항을 소거시키고 나면 상수항이 더 이상 없는 새로운 2차식이 하나 만들어졌겠지. 그 2차식은 반드시 인수분해 되는 형태로 나와 있을 거야.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그걸 인수분해 해주면 결국 또 뭐가 되는 거? 이제 또 1차식 두 개로 나오겠지. 그럼 그 두 개를 2차에 다시 한번 연립하러 가는 거야. 누구랑? 2차. 이 두 개 중 하나랑. 오케이? 오케이? 해가 몇 개요? 그러면 해가 또 몇 쌍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있었고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시 되었었는데 너희들은 아까 말했듯이 연립 2차 방정식이 좀 많이 간단해졌어. 오케이? 미집 3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도 안 나왔잖아. 그러면서 연립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졌으니까 너희들은 요거 이런 방법이 있었지 정도만 필기만 잘 해놓고 혹시 나오면은 판단만 해줘요. 어떻게 풀지? 알았음? 네. 그 다음 대신에 너희는 저 두 개가 많이 줄어들면서 어떤 내용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냐면 추가됐다기보다는 좀 강조된 거지. 예전에 다 했었고 뭐 하나 나왔냐면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들을 잘 보아하니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로 표현할 수 있는 연립 방정식이 주어질 거야. 오케이? 그런 형태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거 치마. 그렇지, 치환.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문제집들은 x 플러스 y를 u로 치환하시고 x 곱하기 y를 v로 치환을 해서 u와
U와 V에 대한 연립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세요라고 하고 있고 너희들은 이렇게 안 풀면 못 푸는 문제들이 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이 방식을 역시 기억을 해둬야 돼. 근데 센에서는 얘를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 알았어? 센이니까 다른 문제집들에서는. 근데 센에서는 몇 문제는 나올 거야. 그거 좀 이따 뒤에서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갑시다. 알았어? 네. 이게 연립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전부 다예요. 오케이? 너희들은 아마 시험 범위가 요거는 기본이고 얘가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거고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렇지.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야. 알았어? 한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알았어? 그래서 이 방식들 너희들이 잘 정리해놓고 알아뒀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이 몇 페이지냐? 92페이지 연립 2차 방정식 나와있죠? 맞죠?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잘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어. 거기에서 보면은 제일 밑에 6-5번에 제일 밑에 바로 2번 보면은 1번 1차와 2차는 어떻게 하세요? A 1차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하여라고 하고 있지. 네. 그다음 2번은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한 걸 뭐 하라고 하고 있어? 그냥 인수분해 하라고 하고 끝나지.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문제집에서 안 다루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 3번은 뭐예요? x, y에 대한 대칭식. 뭐 대칭식이라기보다는 x 플러스 y나 x 곱하기 y가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면 그때 뭐 하세요? 치환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연립 2차 방정식 거기 위에 뭐 오메가 쓴다고 자리가 없으면 옆이나 밑에나 뭐 어디다가 요 방식들을 다 정리해두고 요것도 참고 사항으로만 써두세요. 참고. 자, 저거 정리 다 되고 나면은 뒤에 문제 풀러 갑시다. 유형별 문제. 그리고 원래라면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원래라면은 저 두 가지 내용을 되게 중점 있게 다루면서 막 오메가까지 설명 다 하려고 하면 원래는 고차랑 연립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이번에 시험 범위에 고차도 연립도 안 들어갔던 학교인 애들은 지금 두 개 다 한 방에 진행하기 조금 버거울 수 있는데 요번에 아무튼 고차가 들어간 애들이 꽤 있어가지고 두 개를 한 방에 진행하는 거니까 요번 첫 단어는 조금 이제 힘들어도 요거 전부 다 한번 풀이해봅시다. 알았죠? 오케이. 두 번째 단어부터는 너희들 다시 속도 조금 늦춰줄게. 부등식부터는 좀 많이 중요하니까. 오케이? 자, 정리 다 되는 사람들은 뒤에 문제 풀러 갑시다. 수민이 지금 평내랬지? 저랑 같은 말이에요. 어? 저랑 같은 아니, 말이에요. 집. 나대지. 너 왜 시훈이한테 10이냐? 오, 야, 쟤. 엄청 세게 때렸네. 수민아, 쟤 너희가 반장 아니야? 네, 맞아요. 맞지? 반장이 왜 줬다고야? 깡패를 뽑아서. 야, 이리 와봐. 야. 이거 왜 밖에 나가서도 바로 때려. 그래? 시훈이? 네. 어디서 질 성격은 아니지. 그렇게 지지 않아. 민정이도 생각보다 세. 은희한테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 제 뭘 쳐다봐? 뭘 쳐다봐가 아니라 뭘 봐야 되나? 못 쳐다봐 했어요. 뭘 쳐다봐야 되나? 강한 여자였어. 아니오세요. 본 모습이 아니었어. 이미지 관리했어. 유미는 똑같을 거야. 이구나. 체가도 분명히 뭔가 관련 좀 있을 거야. 웃음 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풀어도 될까요? 아니요. 35분이니까 35문제 풀어볼까? 아니요. 아니요? 3점. 쌤, 그 뭐지? 네. 저희 몇 시에 끝나요? 어? 10시. 아, 10시 몇 안 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끝낼게 오늘. 아저씨가 막 가요. 아저씨가 가요. 왜 늦게 내려가요? 네? 어? 쌤이 늦게 끝내요. 잠깐만, 그럼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해놓을게. 그냥 일찍 끝내주시지 말고. 아니?
왜? 또 맞았어? 네. 못했어. 안 때렸어요. 자, 봅시다. 617번 문제 풀러갈게요. 자, 617번 보자. 3차 방정식의 가장 큰 근을, 가장 작은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때 뭐 하세요?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세요. 그치? 자, 결국에는 이거는 세 개의 근을 찾아서 세 근 중에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중간이고 누가 가장 작은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지. 네. 맞지? 결국에는 뭐 하세요? 세 근을 다 찾아주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로 들어가는 거야. 그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수정리. 인수정리 또는 공통 인수를 만들면 되겠지. 아, 어떻게? 앞에 두 개를 x 제곱으로 묶어주면 x 빼기 2. 네. 뒤에 것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빼기 2. 그럼 얘는 x 빼기 2로 묶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럼 가장 큰 근은 2, 가장 작은 근은 마이너스 두 개 빼. 두 개 빼면은 답은 3.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네. 딱 문제를 보고 너희들이 아 이거는 근의 공식 뭐래?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 3개를 전부 다 찾아야 되겠네 라고 너희들이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지. 알았니? 네. 네. 자, 그 다음에 누구 쭉 넘어가 보자. 뭐 하자? 야, 요거 봐봐. 619번. 만약에 이거를 객관식 문제를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서 만났다 쳐봐. 애들 전부 다 뭐 하고 있겠어? 학원 안 다니는 애들, 또는 안 배운 애들은 다 근을 찾고 있겠지. 근데 네. 너희들은 딱 보자마자 답을 뭐로? 마이너스 3. 3으로 답을 찾아주면 끝나는 거지. 왜?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계속 거야. 알았어요? 네. 오케이? 기억나? 모든 실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는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3차항의 계수의 부호 반대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무시하고 얘의 부호 반대로 해주면 그냥 답인 거예요. 맞나요? 네. 그래서 아까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일부러 내가 정리해준 거다. 알았지? 이런 형태의 문제 때문에. 알았나요? 네. 오케이? 물론 서술에서 쓰면 안 돼. 알았지? 자, 그 다음 누구? 요거 621번. 이거는 뭐예요? 치환. 그렇지. 치환형 인수분해 문제다. 그렇지? 맞지? 이건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인수분해형 하면 답 나와. 맞아요. 맞지? 그리고 여기서도 근의 합인데 선생 그러면 이것도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안 되나? 안 되지. 왜? 양의 근. 그렇지. 양근이야 양근. 양근이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근을 먼저 찾아보고 나서 그걸 결정해야지. 맞지? 그래서 얘는 근들을 전부 다 찾아서 그 중에서 양수인 근만 더하세요 이니까 근을 전부 다 찾으세요. 즉 푸세요. 인수분해 하세요. 맞죠? 네. 그래서 공통부분 치환형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형태의 문제는 너희들은 뭐 워낙 많이 만나서 뭐 알지? 근데 네. 이것도 뭐 하면 돼? 치환. 땡! 저 공통 인수 찾아서. 땡! 뭐? 아니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해도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식 4차.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끝나잖아. 네. 얘도 역시. 그러면은 최고치의 계수는 다 곱했을 때 1이니까 우리는 누구? 곱이니까 상수항을 보면 된다. 그치? 네. 그리고 부호는 반대 그대로 상수항을 찾아. 얼마요? 3, 5, 7, 35 2에 곱하면 105 걷다가 얘 더하면 160이 답인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풀면 끝난다는 얘기야. 알았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4차 방정식 계속 알려주는 거야. 알았지? 네. 오케이? 물론 서술에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알았지? 우리 학원 선생님이 이거 알려줬는데 뭐 하지마. 알았지? 학교 시험만큼은 선생님들이 힘이 더 세. 알았지? 어쩔 수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야 너네는 아니구나. 2022학년도 수능이지. 너네가 2021이지. 네.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수능에서 서술형 교육된다는 얘기다. 네? 지금 그럼 좀. 언제 채점 다 하려고 그러나? 무슨 점이에요? 몇십만 명 되지 않아요? 진짜 자세하게. 그치. 줄었다고 해도 50만 명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 돌더라. 와우. 혹시 여기서 재수 생각 있는 사람들은 하나 들어. 무슨 소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자, 아무튼 그냥 얘기만 나온다고. 알아만. 자, 624번 봅시다. 자, 내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쓴다고. 알았지? 요거야. 요거. 아무튼. 야, 내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을 때 4개를 뭐 하세요? 전부 다 절대값 씌워서 더하세요. 그냥 더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아니다. 그렇지? 얘는 뭐예요? 4차 방정식 근 전부 다 찾으세요. 맞나요? 네. 근데 그 식이 어떤 형태? 4차. 5차 방정식. 아니, 보기차. 보기차식. 아. 보기차식이니까 얘는 치환해서 풀거나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변형화성화. 그치? 근데 얘는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요. 될 거예요. 네,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절대값 다 씌우니까 답은 6 나올 거야. 네. 한번 풀어봐. 알았지? 자, 뒤로 쭉 넘어갑시다. 전부 다 보기 차식이에요.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 이거? 이거는 인수분해 되고 얘 안 되지? 네. 얘 안 돼요. 얘 해보자. 626번. 자,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요거는 직접 한번 풀어볼래? 보기 차식은 전부 다 시험 범위였으니 전부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풀었지만 은영이 다시 한번 풀어보자. 시연이도 요번 거는 너는 풀었잖아, 쌤. 그래서 여기다 그냥 풀어.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네. 다음 시간. 예, 쌤 가지고 오는데 얘도 가지고 와. 숙제 여기다. 나또 있나? 네. 민정이도 아마 쌤 풀려 있을 텐데 너도 그거 가지고 숙제 해봐봐. 대신 쌤은 가지고 와야 돼. 다음 시간에 다른 거 나가보니까. 은영이도 국산 거 줄까? 일단 다시 풀래? 아 괜찮은데. 괜찮아? 잘 줄게. 왜요? 응? 굳이? 귀찮게 하려고. 자, 여기다. 절대 남아서 주는 거 아니야. 아 네. 풀었어요? 풀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거 맞나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네. 인수분해 할 때 있잖아. 네. 치환이 아니라 그랬잖아. 치환하고 나서 상수항 변형이 아니라 치환했는데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치환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얘를 변형해. 아, 그치? 4차랑 16은 다른 거야. 너 가만 섞어서 그렇지. 그리고 아까 은영이랑 막 민서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 시험은 아마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네.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1품? 봐서 학생별로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는 공통으로 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해주는 걸 많이 하려고 쌤 끝나고 나면은 바로 RPM이랑 교사형제를 가지고 시작하자. 교사형제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너희들은 잘 모르지. 아 동화, 아 나 다인이한테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부주의배가 많이 맞췄다고? 야 내가 나눠준 교사형제에서 겁나 많이 나왔더만. 나 빡칠 뻔. 저번에도 얘기하지 애들 않았나? 다 90점이 맞았대. 다는 아니고 민경이는 아닌데. 아 민경아 미안해. 보고 있다면서 미안해. 선생님 우리예요. 우리 할까요? 답 나왔어요. 네. 답 얼마? 와. 자, 미루토. 어? 미루토. 2루토 나와요? 다들? 자, 아니야? 자, 다시 한번 풀어볼까? 자, 626번 문제 한번 봅시다. 분명히 4차 방정식의 양의 근의 합을 구하래요. 맞죠? 그럼 네. 아까도 봤지만 양근임을 알기 위해서는 근을 전부 4개 다 찾아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하세요? 인수분해 할 건데 인수분해 하는 방식 중에 얘는 모기차식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봤더니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치? 맞니? 맞니? 네. 그럼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치환형이 아닌 거야. 그럼 뭘로 들어가라 그랬어? 아예 변형으로 들어가면서 뭐 하세요? 얘네들은 가만히 남겨두고 누구만 바꿔서 이참. x제곱 2차만 바꾸면서 얘를 뭐 하세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얘가 4여야 한다 그치? 그래서 얘는 분명히 개수는 8이긴 8일 거야 그치? 근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뒤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먼저 가정을 해볼까?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해보자. 한번 틀려보자. 네. 자, 8이라고 해봤더니 그러면 상수항이 원래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인 거니까 같은 식인 게 핵심이다 그치? 네. 같은 식이니까 상수항 얼마여야 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20x제곱. 근데 했더니 얘는 만들려면 할 수는 있겠지 루트. 근데 우리는 루트 안 좋아하잖아. 맞지? 그래서 뭘로 들어가자? 얘가 아니라 우리는 뭐요? 반드시 정수 형태로 될 거야. 그래서 얘를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해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4x제곱이 되고 그러면 2x의 완전 제곱식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다 그치? 그럼 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얘에 따라서 그치?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인수해낸 거 x제곱 마이너스 4랑 2x를 한 번은 더해주고 x제곱
마이너스 4랑 2x를 한 번은 빼서 만들어주는 거다. 그치? 인수분해 했다. 그치? 그리고 나서 얘가 뭐예요? 는 0이 있었다. 그치?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여기서부터 는 0, 는 0, 는 0 다 썼어야 돼. 왜요? 왜냐고? 끝에만 써도 되잖아요. 아니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대신에 그때는 여기를 증호를 붙이고. 만약에 나처럼 는 0, 는 0, 는 0을 붙였다면 증호가 아니라 화살표를 연결해주고. 이거 가지고 깎는 선생님들도 있을걸? 화살. 우리 때는 그래서. 어허. 우리 때는 그래서. 부식 예전에는. 조선시대는 그지. 자,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근을 찾아야 돼. 얘도 근 찾아야 돼.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 하자? 은행 근의 공식 쓰자. 여기서 근의 공식 써볼까? 유비? 네. 자, 근의 공식 써볼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루트. 루트 1 플러스 4니까 루트 5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얘는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루트. 플러스 4니까 그렇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 중에서 양근은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여기서 양근은 1 플러스 루트 5 나머지는 전부 다 음분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두 개 더 했으니 답은 얼마? 2 루트 5. 맞네? 이렇게 나온다 그치? 네. 어허. 자, 어떻게 푼 건지 알겠어요? 그리고 문제를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좀 중요한 문제 628번 야, 근을 구하래. 인수분해 해야지. 맞지? 이거 628번 자, 인수분해 해야 된다. 그쵸? 맞죠? 네. 자, 근데 여기서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공식 있어요? 없어요. 공통 부분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인수 정리를 써보려고 했는데 인수 정리 쓸 때 아무런 1, 2, 막 3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지? 최고 차이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맞지?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한번 넣어보라 했는데 상수항도 1, 최고 차이도 1이니까 얘는 넣을 수 있는 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어. 네. 근데 1 넣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안 안 돼. 0이 안 돼. 오, 그럼 선생 이거는 1인수 정리 못 쓰는 거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거 중심으로. 그렇지.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상반 방정식입니다라는 그 이름을 기억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민정. 자, 요 상반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해주는 게 아니라 풀이 방법과 문제의 형태를 눈으로 기억을 해줘요. 뭐냐면 위에 잘 나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개수들이 대칭형이야. 네. 그런 형태를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 부르고 그런 녀석은 어떻게 풀라 했었지? 인수분해 할 때 하기는 했어. 쌤은 있었거든. 어떻게 했었지? x 제곱으로. 그렇죠. 정 가운데 있는 저 녀석의 항으로 묶어봐.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은 x제곱이 됐을 거고 네. 마지막 녀석은 x제곱 분의 1이 되어야 전개했을 때 1 나온다. 그치? 맞아. 그리고 누구?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먼저 써보자. 뭐가 돼? 플러스 5. 5x랑 5x분의 1 네. 맞지? x분의 5 쌤 이해가 안 돼요. 자, 요걸 이렇게 생각해봐. 가운데 항으로 묶어준다는 얘기는 모든 항들을 x제곱과 x제곱을 곱했어요. 얘는 x제곱과 5x를 곱했어요. 얘는 x제곱과 마이너스 4를 곱했어요. 얘는 x제곱과 x분의 5를 곱했어요. 얘는 x제곱과 x제곱분의 1을 곱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공통인수로서 x제곱을 묶어보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러면 얘랑 얘를 먼저 쓴 거야. 여기. 그리고 얘는 5x, 얘는 x분의 5. 그래서 x 플러스 x. 5로 묶어주는 거야. 다음 남아있는 얘는 마이너스 4는 그냥 지금 문제 따로 쓰세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렇게 했지? 얘가 공통인수. 공통 부분으로서 x 플러스 x분의 1을 만들 수 있어. 네.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 잠깐 보류. 네. 얘부터 쓰자. 플러스 5에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 아까 그 마이너스 2랑 얘를 합쳐서 마이너스 6으로 써주고 나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을 내가 어떻게 치워. 라지 x로 또는 뭐 t로 라지 a로 또는 그냥 저 상태 그대로 한 문자처럼 생각을 해주는 거지. 또는 치환을 하던가. 잠깐 치환을 해보자. x로 치환했어. 그럼 라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2차식이다. 그치? 네.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6. x 플러스 6으로 됐다. 그치? 인수분해 됐다. 그쵸? 맞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x 자리에 누구를 다시 집어넣어? x 플러스 x.
x 플러스 x분의 1을 집어넣고요. 네. 그 다음에 앞에 뭐 곱해져 있어? x제곱. x제곱. 그 x제곱을 각각 따로따로 하나씩 분배해보는 거야.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그러면 이 녀석은 전부 다 x가 곱해지면서 어떻게 식이 바뀌었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렇지.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두 번째 녀석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는 0이 붙어 있는 거지. 문제 여기서 오케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인수분해 했었거든. 거기에 그냥 는 0만 붙어 있는 것뿐이야. 거기서 뭐 하세요? 실근을 찾으세요. 그럼 실근은 여기서는 그렇지. 판별식 써보면은 1-4니까 음수 허근이야, 그쵸? 그럼 실근은 여기서 나오겠네. 판별식 써볼까? 4분의 1은 2-1이니까 오케이, 얘는 양수. 오케이, 얘는 실근을 합니다, 그렇지? 여기서 실근을 직접 찾으세요. 뭐 하세요? 근해 공식을 쓰세요. 맞니? 네. 그래서 여기서 근해 공식 써볼까? 마이너스 3. x는 그렇지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도 뛰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맞나요? 그럼 마지막도 마지막인데 여기서 이제 실근 허근 갖는다. 그것도 판단하는 것도 판단하는 건데 일단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를 몰랐다면 아예 풀 수조차 없다, 그치? 그래서 상반방정식의 풀이 방법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인수분해 할 때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방정식으로 나오면 또 리셋 되잖아, 그치?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너희들 다 리셋 버튼 누를 것 같지? 그치? 다시 한번 업로드 합시다. 맞죠? 아시겠죠? 자, 기억해놔. 이거를 상반방정식이라는 이름이 뭐 대칭형이구나 이딴 걸로 기억하지 말고 그냥 인수분해, 인수정리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너희들은 혹시 계수가 대칭이 아닐까? 대칭형은 가운데형으로 묶어서 풀었어. 그 풀이를 기억해달라는 얘기야. 잘 알겠어. 네.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너네가 연립이 간단해지면서 고차가 아마 조금 어려워졌을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분명히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예전에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 됐어? 네. 필기 시간 필요한 사람 필기 마무리하고 일단 문제 뒤로 넘어가보죠. 아. 아이, 오. 미안해. 마지막. 알았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애미야. 아이 정말. 뭐? 애미야? 애미야. 애미야. 아니요. 오 마이 갓.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쌤, 이런 건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 수능 지리는 거다. 2차 지림 사건. 요강. 빨리 갔다 와. 와, 쌤, 그래 자. 마지막이에요. 그래. 여기서? 진짜 오랜만이다. 왜 말이야? 오랜만이다. 오랜만. 오랜만이야. 시험 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아직도 오랜만이. 우리 반 애들 좀 이상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반에서 안 듣는구나. 왜 얘기하니? 아니? 아, 진짜 힘들지 않아요. 선생님, 근데 이게 네. 얼핏 기억이 나요. 얼핏 기억나요. 그 기억을 이번에 정리만 잘하면 돼. 알았지? 냉면. 쌤, 나 영주 왜안 와요? 야, 어? 이거 내가 먼저 시작했어. 냉면 네가 먼저 했다. 오, 진짜. 그래? 근데 그때 영주랑 안 친했을 때였어요. 아.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지. 이제는 친하니까 내 거야. 아, 쌤 영주 언제 와요? 아, 왜 안 와요? 물론.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왜 빼박 왜 그리는데? 뭐야, 차냐? 독서실 가야 된다고? 진짜 너 고3인 줄 알겠다. 아니면 재수생이구나. 저 매니저님이 저보고 고3이라고 했어요. 고3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무슨 재수생이 저러지. 걸. 껄껄. 얘는 빠졌나봐. 자, 수업하자. 630번 봅시다. 3차 방정식에서 뭐 하세요? 근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 뭐 하세요? 두 근을 찾아볼래? 라고 한다 그랬지? 맞지? 네. 결국에는 세 근을 다 찾으세요지. 근데 한 근을 줬어. 네. 그럼 뭐 해야 돼? 대입. 대입해봐야지.
네. 맞지? 네.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하는 식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지금 이 문제는 3을 대입했더니 27 마이너스 칠판이 흔들려. 네가 문제니까. 플러스 말도 안 되는 말. 알았어. 3 넣어주면 3k 플러스 6 마이너스 9는 빵이에요. 아 그랬더니 뭐가 돼? 마이너스 6k 플러스 24는 0 하면서 k가 나온다 그치? 네.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하면 돼요? K에다 4. 그렇지. k에다가 4를 넣은 다음 다시 한번 뭐 하면 돼?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하면 돼. 자 그러면 일단 4를 넣어봤어. 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X. 6x 마이너스 9는 0.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인수분해 하세요. 어떻게 인수분해 할까? 3으로. 그렇지. 바로 조립제법을 3으로 해주면 되지. 왜? 근을 줬는데 여기서 또 다시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해석하고 있으면 바보지. 3을 줬잖아. 3이 주어졌다는 얘기네. 얘를 fx라고 하면 3을 넣으면 0이 됩니다. 즉 f3은 0이니까 x-3을 인수로 가져요. 그게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인수 정리였잖아. 네. 그치? 그럼 뭐 하세요? 3으로 조립제법 쓰세요. 그럼 그 내용을 바로 얘는 마이너스 4 어쩌고저쩌고 해서 3으로 조립제법 쓰면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뭐 하나 나왔어? x-3 나오면서 뒤에 2차식 나왔겠지? 맞지? 네. 그럼 여기서 얘가 인수분해 한 번 더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근의 공식 쓰면 되고 또는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쉽겠지.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렇게 답 나왔지. 보면 문제 알겠어? 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들어간 건지 이해됐어? 네. 오케이. 그래서 근을 알파 베타를 찾고 있으면 바보. 그치?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나머지 두 근의 합이니까 나머지 두 근이 여기서 나오잖아.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 들어가는 거지. 네. 오케이? 맞아요. 이렇게 갑자기 앞에 배웠던 내용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런 형식이 바로 뭐예요? 수학이지 뭐. 얼마나 재밌냐. 3학년 갔는데 갑자기 근의 분류가 또 나와. 실제로 그런다. 미분할 때 또 배우거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34번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이게 뭔 말이지? 삼중분. 땡! 중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는 중분이고 하나는 그냥 다른 거. 자, 3중근도 중근에 포함돼. 맞아? 맞죠? 네. 근데 지금 너희들은 사실 3중근보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두 개만 같아도 중근이라 부른다는 거. 그래서 일단 얘 뭐 해야 돼요? 근을 찾아봐야 돼. 왜? 2차 방정식이면은 중근이라고 하면 판별식을 쓸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3차 방정식에서는 뭐예요? 판별식을 쓸 수 없으니 결국 근의 개수 물어볼 때 인수분해. 그래서 얘도 인수분해 하러 가야 돼. 근데 근이 하나도 안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하지? K가 있는데 K 보고. K 보고. 그래서 1 넣어봐야지 바로. 네. 왜? 딱 되게. K가 2K, 2K인데 얘는 마이너스야. 1 넣어주면 KK 사라지겠네. 네. 그치? 1 넣어봤어. 그랬더니 1 빼기 2K 더하기 2K는 빵 성립한다. 그치? 네. 그러면 얘는 뭐 하세요? 그냥 K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뭐 하셈? 1 빵 조심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2K를 누구로? 1로 조립제법 하는 거지. 1 맞지?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2K 곱하면 마이너스 2K 그러면 빵. 그러면 지금 이 식은 뭘로? x-1에다가 누구로? x제곱 플러스 x-2K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때 여기에서 실근 하나 찾았죠?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이 나왔네. 중근이니까 이 2차 방정식에서의 누구? 판별식을 써보면 1 플러스 8K가 0인 거니까 따라서 K는 얼마인? 마이너스 8분의 1.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K를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하면은 땡! 틀리지. 앞에 거랑 하나 앞에 거. 빼먹었어. 저게 잘못 풀었다가 아니라 맞게 풀었는데 하나를 더 찾아야 돼. 앞에 거랑 중분이. 그렇지. 근이 3개라는 얘기는 지금 나는 1이라는 실근을 하나 찾아놨잖아. 근데 요 봐. 자, 근이 3개야. 근데 이 2개가 같아질 수도 있고 얘 2개가 같아질 수도 있잖아. 그치? 요 2개가 같아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지금 내가 판별식 쓴 거는 여기에 근이 얘고 나머지 두 근이 얘네들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만 중근 가져요 라고 푼 거잖아. 네. 근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인데 그때 얘랑 같아질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이 2개 같아져도 중근이잖아요. 3개 중에 2개만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 맞나?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누가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뭐를 근으로 가질 수도 있음?
1을 근으로 가질 수도 있음.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주는 거야? 1을 x는 1을 대입해주는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1 빼기 2k가 0이니까 k는 얼마예요? 1이에요. 그 k를 찾아줘야지. 오케이? 네. 요거 때문에 애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고 많이 실수하니까 학교 선생님들 정말 많이 내고 요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634번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선생님 그럼 답은 8분의 7이에요? 그럴걸요? 맞아요. 오 선생님 나 너무 신기하다. 하나도 안 신기해 보여. 오케이? 요런 문제 아무튼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방금 내가 푼 거랑 비슷한 문제들이야. 그냥 중근이냐, 모두 실근이냐, 한 개의 실근, 두 개의 허근이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 다 똑같은 문제야. 알았지? 다 인수분해 하고 나서 너희들 결정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 얘는 설명 안 할게요. 오케이? 얘네들은 너네들이 직접 풀어보고 그 다음 3차 방정식의 작성 얘도 내가 따로 설명 안 할 거예요. 다 2차 방정식에서 연습했던 거야. 다 그냥 근과 계수 관계랑 관련돼 있는 거야. 알았음? 네. 요런 거 딱 보고 근과 계수 관계 들어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 얘 기억나? 네. 따라 설명 안 할게요. 중간고사 때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거야. 알았지? 네. 직접 한번 풀어봐. 수민이는 나랑 이제 배운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풀어봐. 풀고 나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야. 알았지? 다음에 좀 알겠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긴 할 텐데 그냥 중간고사 때 했던 내용들이라서 다시 한번 그걸 떠올려 보라는 얘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혈렉은 아까 겁나 쉬운 문제 하나 풀었죠? 네. 거기에서 힌트 찾는 거예요. 얘도 상수항 하나 주었잖아. 저기에서 답이 다 나와. 알았지? 네. 오케이? 일단 혈렉은 이용해서 2차 방정식 먼저 찾고 나서 그치? 2차식 먼저 찾고 나서 그 앞에 1차식이 하나 곱해지는데 그놈의 계수들은 최고차의 계수랑 누구? 상수항 보고 찾아주는 겁니다. 겁니다. 이상한 데서 터지지 않냐? 이해가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누구 오메가에 대한 얘기도 역시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내가 풀었던 거 원래 이것까지 풀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안타깝게도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너희들이 숙제하고 나면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고 여기서 근데 몇 개 설명 안 한 게 있어. 오메가에서 얘기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 활용은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되고 활용도 역시 활용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을 거야. 너희들이 풀고 나서 내가 설명할 거라고. 네, 그치? 항상 활용은 너희들이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한 거라서 특히 요 658번 별표 하나 쳐놔. 내가 일체도는 잘 그려야 너희들 풀 수 있을 거야. 아무튼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누구냐면 요거 2차 오케이? 2차 이쪽에서 해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 즉 해를 네가 찾으세요. 그렇지? 네. 그때 몇 차랑 몇 차? 2차와 2차. 아까 앞에 1차와 2차는 내가 일부러 패스했다.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라서. 자, 2차와 2차예요. 그럼 일단 너희들은 인수분해 되니? 되네. 위에 거 인수분해 합차로 된다. 그렇지? 그거 하고 나면은 1차와 2차가 두 개 나올 거니까 각각 해가 두 쌍 나오니까 해는 분명히 4개 나올 거야. 그 해가 1, 2, 3, 4번에 있다 치면 답은 5번이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거 보고 찾아주는 거고 여기서 센스 있는 애들은 답은 5번 하고 찾겠지? 네. 맞지? 왜 1번, 2번 뭔가 부호만 다르고 비슷하지 않냐? 그러네. 3번, 4번 부호만 다르고 비슷하지 않냐? 답은 5번이겠지? 아무튼 풀어봐야 돼. 우리 답 5번 체크하지 마. 하지 마. 풀어봐. 664번도 위에 거 인수분해 되네요. 네. 오케이. 역시 인수분해하니까 해는 4쌍 나오겠죠. 물론 근데 정수 XY라서 혹시 분수해가 나오면 그거는 해로 치면 안 됩니다. 네. 맞죠? 네. 오케이. 일부러 정수를 했을 거야. 답 하나만 찾으라고. 그렇게 나온 것 같아. 그 다음 얘도 뭐예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세요. 결국 해를 두 개 빼봐. 근데 알파가 양근이고 베타가 음근이래. 그래서 어때? 위에 거 인수분해 되니까 해가 4쌍 또는 뭐 더 적게 나올 수는 있어. 그걸 가지고 알파가 음근, 베타가 뭔 소리야? 알파가 양근, 베타가 음근이라고 했을 때 양근에서 음근 빼보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예요. 역시 그는 찾고 나서 부호 보고 판단해주면 돼요. 그렇지? 네. 전부 다 여기서 다 나오겠다. 그렇지? 다 여기다. 그렇죠? 네. 맞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대칭형. 요게 바로 아까 내가 말했던 요 밑에 있었는데 지운 거.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로 설명은 돼, 안 돼? 위에 거. u 빼기 v가 그렇지? 그럼 밑에 거는 일단 얘 먼저 보면은 u 제곱 빼기 2v네요. 네. 거기에 플러스 v네요. 따라서 밑에 거는 뭐예요? u 제곱 빼기 v죠. 그래서 그 u와 v에 대한 뭐예요? 연립이에요. 이게 v잖아.
u 빼기 v는 1. 밑에 거는 u 제곱 빼기 v가 7. 두 개 연립하세요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 두 개 빼면 되겠네. 아, vv만 없애면 되잖아. 네. 이게 UV가 쓰기 힘들고 헷갈리면 그냥 AB로 해도 돼. UV로 하라는 법은 없어. 왜 얘가 UV인지 모르겠어, 나도. 나는 AB로 썼었어, 그래서. 처음에 UV를 저렇게 안 썼거든. 나도. V를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나중에 막 헷갈리는 거야. 이렇게 썼더니. 아무튼, 미안해.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 전부 다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로 치환할 수 있다, 그쵸? 네. 그래서 치환이 아니라 그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y를 u로, x 곱하기 y를 v로 치환하세요라는 문제. 오케이? 네. 자, 여기서 너네가 어디까지 오늘 풀면 되냐면 이게 끝났네. 자, 너희들은 지금 673번까지 즉 B단계 문제 전부 다 풀면 돼. 알았어요? 그래서 C단계 문제는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 개별적으로 필요한 학생들만 시작을 할 거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내가 어떤 거 지금 쌤에 빠져있냐면 부정방정식 빠졌지? 기억나? 네. 부정방정식. 그 다음에 누구? 공통들. 자, 요 두 개는 쌤에 지금 다루고 있질 않아가지고 내가 RPM 문제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설명과 함께 한 번 더 문제를 내줄 거야. 알았죠?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숙제 풀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넘어갈지 이제 부등식으로 바로 넘어갈 거야. 근데 부등식부터는 중요해서 좀 천천히 나갈 거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무튼 부등식 초반 파트 이제 함수와 부등식에 대한 관계에 대한 내용 거기서 끝날 거고, 요거 설명하고 나면 숙제 풀이하고 나면 아마 끝날 거야. 오케이? 다음 시간에 언제지? 월요일. 토요일이긴 한데 토요일에는 지금 안 되는 학생이 2명 있어가지고 토요일에는 주간 테스트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간 테스트는 지금 부정방정식 공통분 뺀 부분 내용들이랑 그 다음에 앞에 너희들 기말고사 중간고사 봤던 내용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섞어가지고 문제를 좀 낼게요. 네. 맞지? 그게 이제 기말고사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인수분해겠지 뭐. 오케이? 그런 것들 문제를 내가 좀 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아무튼 중간 테스트 보면 되고, 요 내용은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토요일 날 올 때는 책 안 가지고 와도 됩니다. 수업은 안 해요. 주간 테스트로 돌릴 거니까. 대신에 책은 이제 너희들 혹시 이제 필기 보려면 가지고 와야겠지. 맞지? 공부하려면. 아무튼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숙제 잘 봐요.